자, 이제 교재에서 좀 보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교재에서 점검을 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첫 주제가 뭐였죠? 지금 부동산 개념 했죠. 부동산 개념에서 법경기 이렇게 나눴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적 개념 다시 협의, 광의 이렇게 했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까지. 정착물은 다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그다음에 광의 부동산은 중부동산까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그다음에 부동산 속성.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뭐 10분의 0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의 수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보시면은 22쪽을 보십시오. 22쪽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 법적 개념에서 이제 나오죠. 부동산 개념에서 법적 개념은 다시 1번 협의의 부동산 해서 있죠. 협의의 부동산은 일단 바로 밑에 토지가 있죠. 그리고 23쪽 오른쪽 페이지에 정착물 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있죠. 다음에 이제 토지는 뭐 따로 더 이상 뭐 많이 볼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토지 소유권에서 그 민법 212조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오. 그 민법 212조 내용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번에서는. 여기서 정당한 이익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범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므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에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쳐요. 아래 위.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가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특별히 이렇게 할 건 없는데 이 민법 212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위아래 다 미친다. 입체적으로 미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 정도예요. 뭐 더 이상 뭐 토지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할 것 없고요. 밑에 이제 정착물 내려가 보세요. 정착물 해서 괄호 1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괄호 2번에 독립물, 독립정착물이 있고, 괄호 3번에 종속물, 종속정착물이 있죠.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독립정착물이 아까 4가지 기억하는 거 있었죠. 그 4가지가 동그라미 1번에 건물이 있죠, 건물. 그다음에 두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그는 한 그루만 해도 되고 여러 그루를 해도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추는 거는. 그다음에 농작물 했죠. 그 동그라미 1번에서는 3가지가 나와 있죠.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까지. 자,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내려가 보시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도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4가지. 4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건물과 임목은 등기부가 있다는 거죠. 다른 거는 등기부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종속정착물, 종속물 해서 수목, 교량, 터널, 담장 뭐 이런 것들은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는 없지만 이제 종속정착물로서 부동산인 것이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광해부동산 해보세요. 광해부동산에서 광해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준부동산이 뭔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준부동산은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죠. 뭐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재화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그게 키워드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광해부동산에 포함시킨다.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서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부동산의 종류를 동그라미 3번에 나열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서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1, 2, 3, 4, 5번 있죠. 그 항목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의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에서 이건 둘째 줄에 동그라미 1, 2, 3, 4 말고도 뭐 5번, 6번 여러 가지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가셔서요. 오른쪽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그 도표를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그 유형 측면의 기술적 측면과 무형 측면의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을 포함해서 복합 개념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오른쪽에 날개에 좀 주의할 게 있죠. 날개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지칭하는 복합 부동산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르다는 뜻이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을 살펴볼 때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볼 때 하는 말이고, 복합 부동산은 이거는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부를 때,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전체를 다 부를 때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기출 문제를 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자, 기출문제 1번 틀린 것 찾습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 개념 부동산, 개념이 들어가 있죠.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은 법경기 다 나와야 되죠. 맞고요. 다음에 2번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까지 맞죠. 2번. 다음에 3번의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생산 요소나 자산은 요거는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의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그렇죠. 동산으로서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고,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등기하잖아요. 그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이지 않습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등기해서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취급해서 준부동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맞고요. 다음에 5번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27쪽에 가시면은 그 적중 예상 문제 2번 문제를 보세요. 자, 2번 문제에서 조금 이제 주의를 할 것이 있어요. 그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했죠. 자, 앞에서 우리 독립 정착물 우리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물 봤죠.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자, 임목법에 의한 그 등기된 수목이 집단 임목이죠. 자, 근데 국어는 나온 적이 없죠. 국어는 도랑을 말해요, 도랑. 국어는 독립정착물이 아닌 거고요. 다음에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자, 요건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5번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5번의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있죠. 그냥 농작물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 수식어가 좀 있죠.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농지에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판례상으로 보면 권원에 의하든 권원에 의하지 않든 모두 다 누구예요? 이거 경작자 소유, 경작자 소유. 그러니까 권원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런 뜻이에요.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농사 짓는 것도 경작자 소유예요.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개념은 이제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분류해서 자, 29쪽에 가시면 돼요. 부동산 분류. 자,
자, 이 부동산을 이제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하고 있죠. 자, 29쪽에 보시면 이제 토지 분류해서 이걸 이제 토지 분류와 건물 분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건물 분류는 중요도가 좀 낮고요. 건물 중에서도 이제 주택 분류는 이제 몇 번 언급은 되긴 됐어요. 주로 이제 출제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분류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토지를 분류할 때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계법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나누죠. 요거 이제 공법에서도 이렇게 나누죠. 용도 지역을 다시 도관, 농자 이렇게 나누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하죠. 도시지역을 다시 어떻게 해요? 주상공록 하죠.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고요. 관리지역을 보생계 이렇게 나누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특징이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죠.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도시 지역이면서 동시에 관리 지역이 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주거 지역이면서 동시에 상업 지역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지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전 국토 대상.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땅이든 간에 이 넷 중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 지역에 들어왔다면은 주상공록 어딘가에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중복 지정이 되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토를 대상.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결론에서는 뭐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공법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다음에 이제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 뭐 간단하게 그냥 지적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적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공간 정보법.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지적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28개 지목이 있죠. 이게 이제 결론에서도 간혹 출제가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 중요도가 조금 낮아요. 1번의 국계법이나 2번의 공간정보법은 중요도가 좀 낮은데 간혹 이제 우리 시험에 언급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드려요. 근데 이제 28개나 되잖아요. 그 28개나 되니까 그 이제 기억하기가 조금 이제 많기는 한데 주로 이제 뭐를 위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차장천원 위주로 얘기를 해요. 차장천원. 차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차는 그 표 있죠, 표. 29쪽의 표에 맨 오른쪽 칸을 보세요. 맨 오른쪽 칸. 맨 오른쪽 칸을 보면은 양수공차 네 번째가 있죠. 그 차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차에 동그라미. 다음에 장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을 보세요. 네 번째 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줄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할 때 네 번째 칸에 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장 있죠. 대장학도철전제 대장. 그러면 차장이에요. 장에다 동그라미 치면 차장 이렇게. 차장 찾으셨나요? 다음에 장 밑으로 대장학도철 천 있죠. 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천 있어요. 천. 그 천, 차장천.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은 원 있죠. 차장천원 이렇게. 차장천원. 좀 진하게 돼 있죠. 글씨가. 좀 진하게 돼 있어요. 글씨가. 차장천원 이렇게.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고 있어요. 차장천원. 요거는 이제 주차장의
주차장의 차예요. 차. 주차장의 두 번째 글자죠. 장은 공장의 장이에요. 천은 하천의 천이죠. 원은 유원지의 원이죠. 자, 이렇게 유원지의 원.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예요. 두 번째. 자, 요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첫 번째 글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 답, 과, 목, 임강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전은 밭전자고요. 답은 이제 논답이죠. 그다음에 과는 과수원의 제일 앞에 과자죠. 그다음에 목장 용지는 목, 맨 앞 글자죠. 임야는 임, 앞 글자죠. 광천지는 광. 광천지는 뭐 온천이 뭐 솟아오른다거나 뭐 또 석유 같은 거 솟아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광천지라 그래요. 그다음에 염전은 아시죠? 염. 그다음에 대장학도철천제 두 번째 부호예요. 대장학도철천제 그 대죠, 대. 이거는 이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대라 그래요. 주택, 상가, 뭐 백화점 같은 거, 또 박물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대라고 해요. 대. 그다음에 공장 용지는 장 두 번째 아까 나왔죠. 학교 용지는 학, 도로는 도로, 도. 철도 용지는 철, 하천 아까 두 번째 글자 나왔죠. 천, 제방, 하천 옆에 제방, 제. 그다음에 주유소 용지는 주, 유지. 자, 유지가 좀 어렵죠. 유지는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배수가 잘 안 되는 곳, 연못, 저수지 이런 거를 유지라 그래요. 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기억하면 되겠죠. 창고 용지는 창 안 어렵잖아요. 자, 국어 조금 전에 나왔었죠. 도랑. 소규모 수로 부지를 국어라 그래요. 소규모 수로 부지. 그다음에 체육 용지는 체. 유원지 두 번째 글자 원 아까 나왔죠. 차장천원 할 때. 종교 용지의 종. 다음에 양어장의 양. 앞 글자죠. 수도 용지의 수, 물수자 앞 글자 수. 공원의 공. 그러니까 공원하고 공장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공장은 두 번째 글자 장이고 공원은 앞 글자 공이에요. 공. 그다음에 주차장의 차 두 번째 글자죠. 사적지의 사. 역사적 유적지 같은 데 있죠. 역사적 유적지 같은 데 사. 그다음 묘지의 묘. 그다음에 잡종지의 잡.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28개 이기는 해도 물론 이렇게 이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전답, 과목, 임광염, 대장, 학도, 철천제. 주유, 창구, 채원종, 양수, 공차, 사묘잡. 자, 이게 28글자라서 4 곱하기 7 하면 되죠. 4, 7이 28. 그러니까 한시, 칠연절구 한시 외우듯이 전답과목, 임광염, 대장학도, 철천제, 주유, 창구, 채원종, 양수, 공차, 사묘잡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한 번 해서는 잘 안 되겠죠. 이렇게 한 번 할 때 이제 둘둘씩 끊어서 전답과목, 임광염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게 다들 아시는 거니까. 전답과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라 그랬죠. 이거 염전, 대장 이게 많이 나와요. 대장. 주거용 상업용 건물 지을 수 있는 것 대 공장 용지장, 학교 용지, 도로, 대장, 학도, 철천제, 철도, 하천, 제방 이렇게 두 줄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주유, 창구, 채원종, 양수, 공차, 사묘잡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유, 창구, 채원종, 양수, 공차, 주유소 용지, 주유, 유지죠. 유지. 요거 어렵다 그랬죠. 요거 어려운 것들은 따로 체크하면 되죠. 국어 좀 어렵잖아요. 도랑, 소규모 수로부지, 창고 용지, 체육 용지, 원, 유원지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는 차장천원 했으니까 여기 차, 장, 천, 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유원지, 종교용지, 양어장, 수도용지, 양수, 공원이라고 했죠.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사적지, 묘지, 잡종지.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뭐 포스트잇 같은 데 써서 뭐 어디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이제 32쪽으로 가시면 돼요. 32쪽에 가셔서 우리는 이게 32쪽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32쪽에 가면 이제 분류 중에서도 토지 분류 중에서도 부동산 활동상 분류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자,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2번에 후보지 이행지 있죠. 그리고 3번에 필지 획지 있죠.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그다음에 4번에 나지 건부지. 그다음에 6번에 법지 빈지. 뭐 그 정도가 더 자주 나오거든요. 2, 3, 4, 6 이렇게 2, 3, 4, 6.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조금씩은 나오기는 해요. 나오긴 하는데 이제 설명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1번에 이제 대지 택지 부지 하죠. 대지 택지 부지. 대지 택지 부지. 대택부 해서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범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사용하는 그 범위가. 일단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되 요 오른쪽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대는 조금 전에 대 보셨죠? 여기 조금 전에 대장학도 철전제 했잖아요. 그때 대가 주거용 상업용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박물관 같은 것도 대에 들어가요. 근데 대장 했잖아요. 장은 공장용지죠. 그럼 대장, 주상공 이렇게 되거든요. 대장이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근데 이 대가 일단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일단 좁게 해석하세요. 좁게. 좁게 해석하시고. 근데 택지는 뭐냐 그러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전부 다 택지예요. 우리 택지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뭐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공장을 짓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개발한다 하잖아요.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다 뭔가를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간이 토지를 보는 관점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일단은 이제 뭔가 건물을 지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있고요. 개발. 두 번째는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존이 보존. 이 세 가지 관점이거든요. 근데 요 택지 개발한다 하는 것은 뭔가를 짓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대하면은 좀 좁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지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하천부지, 철도부지, 도로부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일반적인 바닥 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말고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부지 이런 말 쓰죠. 아파트 부지 하면은 그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천 부지,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죠. 아파트 부지, 하천 부지 전부 다 부지라는 말은 다 쓸 수 있어요. 이 건물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근데 택지라는 말은 건물 올라가는 경우에 쓴다 이 말이에요. 건물 올라가지 않는 하천 택지 이런 말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용 범위가 부지가 더 넓다. 범위가 제일 좁은 게 대인데, 다만 우리 교재에 이제 조금 이 대가 설명이 제일 길어요. 우리 교재에. 그 이유가 이 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지. 대 말고 대지. 이 대지라고 할 때 이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용도를 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어떤 용도의 건물이든 건물 올라가는 곳은 전부 다 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지라는 표현이 건축법에서 말할 때 이 대지라는 말과 지적법에서 말하는 대라는 말과 또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대지라는 말이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질문하기도 좀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은 질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쪽만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넘어가서요. 후보지와 이행지.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주 출제된다 그랬죠. 자,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고요. 이행지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해요. 대분류상 전환 중이냐, 소분류상 전환 중이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크게 분류하고 적게 분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크게 분류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해요. 조금 전에 택지 했지 않습니까? 이거 건물 짓는 거죠, 건물. 건물 지어서 사용하는 거고, 이거 농사 짓는 거죠, 농지 지역. 임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라 보시면 돼요. 사람의 손길이 닿은 상태고요. 이거 사람의 손길이 닿는데 건물 짓는 거죠. 이건 건물 올라가는 곳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 닿았는데 개간을 한 거고, 닿았는데 개발을 한 거고. 자, 여기서 소분류를 하면은 택지 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소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지역을 다시 전답과 이렇게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가선지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요거는 이제 영재림지역, 신탄림지역이 있는데 이건 뭐 구분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토지를 사용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겠죠. 밑에서 위로 바뀌어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대분류상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범위 내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던 지역이 상가로 사용되거나 공장으로 사용되던 지역이 상가로 사용되거나 이렇게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후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답과, 혹시 지금 조는 거 아니겠죠? 졸지 마시고요. 전답과 이렇게. 자, 얘네들은 건물이 없는 땅들이죠. 건물이 없는 땅들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뀌면 요거는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없잖아요. 지금 농사 짓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뀌면 후보지. 근데 농사 짓던 땅에서 어차피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농사 짓는 땅에서 농사 짓는 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 뭐라고요? 이행지다 이 말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는 이행지, 범위 바깥으로 넘어가면은 후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틀리니까 이걸 전환,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거든요. 전환 중. 근데 문제를 출제할 때 전환된 이렇게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전환 중인 토지다 해야 되는데 전환된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드니까 이건 뭐 실전에서는 이렇게 질문한 적은 없어요. 아무튼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뜻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괄호 2번 이행지 보세요. 33쪽에 33쪽에 괄호 2번 이행지 맨 끝에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요거 이렇게까지 질문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뜻만 물었어요. 뜻만 물었는데 이제 난이도 약간 높이는 것을 대비해서 그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후보지의 경우 지목이 반드시 변경되나 이행지의 경우 지목이 변경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자, 여기 후보지 볼까요? 후보지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은 건물 없는 땅에서 건물 있는 땅으로 바뀌면 지목이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주거용, 상업용은 지목이 대가 되는 거고요. 공업용은 장이 되겠죠, 지목이. 자, 그런데 이행지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바뀌어 볼까요? 이렇게.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바뀌면 지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목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어차피 주거용도 돼, 상업용도 되니까. 이때는 지목이 안 바뀌는데 이렇게 바뀔 때는요. 공장용지에서 상가로 바뀔 때는 지목이 바뀌어요. 이건 장이고 이건 대니까. 이게 뭐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장용지에서 장에서 대로 바뀐다.
이거는 안 바뀐다. 이행지는 안 바뀔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고 이렇게. 근데 후보지는 다 바뀐다. 이렇게 큰 변화. 후보지는 큰 변화잖아요. 큰 변화에서는 지목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행지는 작은 변화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거용과 상업용 때문에 이행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안 바뀔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이 이제 필지 획지고요. 자, 이제 그 후보지 이행지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필지 획지죠. 자, 요것도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좀 중간중간에 조심하면 안 돼요. 지금 따로 관리가 안 된다고 지금 자꾸 졸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은 수업 시간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업 시간 외에 따로 공부할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학생들도 그래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고등학생들 한 6시간 하나요? 수업을 6시간, 7시간 하지 않습니까? 중학생도 뭐 한 대여섯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이 제일 많이 학습할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제일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 시간에 졸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웬만한 거는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저 머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저 위에다가 선반을 하나 만들어서 세숫대야에 물 담아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물을 세숫대에 담아서 위에 머리에 끈 묶어서 졸면은 이렇게 물이 쏟아지게 그렇게 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이제 밤에 잠도 잘 잘 거 아니에요. 낮에 활동을 확실히 하게 하고 이렇게 몸이 좀 고단하게 해야 밤에 잠을 잘 잔단 말이죠. 밤에 잠을 잘 자야 다음에 또 졸지 않아요. 낮에 졸고 밤에 잠 안 자고 또 낮에 졸고 이게 완전히 꽝인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밤에 잠을 잘 잡니다. 밤을 잘 자고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난 후에 이제 잘 때까지 또 열심히 하고 그래야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면은 낮에 졸고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졸고 밤에 잠 안 자고 이건 꽝인 거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힘들더라도 일단 참고 그날 밤에 잠을 잘 자고 다음날 열심히 또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자, 필지획지. 자, 이 필지는 여러분들 이제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표현이죠. 내가 뭐 몇 필지 땅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이제 표현이 필지죠. 이거는 이제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 필지라는 거는 법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등기하거나 등록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공시법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시법에 등기부에는 등기하고 토지대장에는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는 필지별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개념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획지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활동의 단위. 자, 여러분들 혹시 왜 길 가다가 이렇게 그 개발하는 이제 현장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울타리 이렇게 쳐놨죠. 미관이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이제 그 출입을 이렇게 따로 출입하는 문을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펜스에 보면은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개발 사업을 안내하는 안내 간판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 개발 사업은 이제 무슨 개발 사업이다 하면서 이제 사업명 해놓고 이제 또 위치 뭐 또 개발업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해 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위치에 보면 위치에 무슨 동 몇 번지 왜 세 필지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동 몇 필지 왜 몇 번지 왜 세 필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2번 지회 세 필지 이러면은 뭔 뜻이에요 이게? 이 2번 지회 세 필지하면 모두 다 네 필지라는 얘기죠. 네 필지.
모두 다 내 필지인데 여기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에 있고. 자, 지금 여기 개발 사업은 몇 개의 개발 사업이 되고 있어요. 개발 사업은 한 개의 개발 사업이 한 개. 부동산 활동, 개발 활동. 한 개의 개발 사업인데 필지는 4개 필지라는 거죠. 이렇게. 예, 하나, 둘, 셋, 4개 필지가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부동산 활동에 다니는 획지, 이게 하나의 획지다. 여기가 하나의 획지다. 몇 개 필지지만 하나, 둘, 셋, 4개 필지지만 하나의 획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획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필지는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 보죠. 권리. 이거는 주로 가치나 가격 이런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그래요.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등 가격 수준이에요. 등 가격.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 토지. 가격 이런 관점에서 오는데 이거는 권리를 나타내잖아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그래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 표시. 소유권의 범위나 한계를 표시한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4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잖아요. 그럼 4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일 때는 얘네들 땅값이 다 어떻다는 얘기요? 얘네들이 땅값이 같아요. 같은 가격 수준, 같은 가격 수준. 그래서 이때는 일괄 평가를 해요. 일괄 평가. 근데 한 개의 필지가 경우에 따라 2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걸쳐 있는 거야. 한 개 필지가. 이게 한 개 필지 이게 한 개의 필지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걸쳐 있으면 이쪽의 땅값과 저쪽의 땅값이 다를 수가 있죠. 저쪽 있죠. 자, 이럴 때 몇 개의 획지다. 2개의 획지다. 이럴 때 무슨 평가한다. 이럴 때 구분 평가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은 하나의 획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 그 11월, 12월, 1, 2월 달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루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알려드렸는데 이 루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하나의 건물을 주로 보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예를 들어 이 건물도 지난번에 이 건물 깔고 앉아 있는 땅이 몇 개의 필지였나, 한 2개인가 필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획지지만 여러 개 필지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서울의 동화면세점 자리에는 3개 필지인데 동화면세점이 올라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거는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어요.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어가지고 그 동화면세점은 총 20층까지 건물인데 12층까지는 종로구고요. 13층부터는 중구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건물인데 주소가 다른 거죠. 같은 건물인데 그렇게 되기도 해요. 루리스 한번 설치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이제 필지 획지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확인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4번에 나지 건부지 있죠. 자, 나지 건부지를 볼까요? 자, 요것도 이제 꽤 자주 나오는 편인데 나지 건부지. 자,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이 좀 낯선 게 많을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만큼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들으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제 나지 건부지인데요. 나지는 이제 지상에 건물이 없는 맨 땅이죠.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죠. 나지, 건부지 이렇게. 건부지 얘기할 때는 요 밑에 땅만 얘기하는 겁니다. 나지하고 건부지. 지상에 건물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까지 얘기하면은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은 건물까지 얘기하는 거고 건부지는 뭐만 말한다? 밑에 토지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활용 가치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낮이가 토지의 활용 가치가 더 높죠. 그럼 낮이 가격하고 건부지 가격하고 어떤 것이 더 높은 게 보통일까요? 낮이 가격이 더 높은 게 보통이겠죠. 예, 요거는 지상에 건물이 뭐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을 잘못 지어서 가장 잘 이용하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러면은 건부지 가격이 더 낮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건부 감가라 그래. 건부 감가. 예, 건물이 있어서 토지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건부 증가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외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이고요. 어떤 경우가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개발이 제한된 지역 있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는 어떤 건물이 기존의 건물이 있잖아요. 자, 개발이 제한돼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어떤 건물이 있고 여기는 건물이 없어요. 지금 양쪽이 다 제한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면 이런 건물이 있는 땅은 앞으로라도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이 없는 땅은 앞으로 건물을 못 지어요.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고 개발 제한 구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 어떻습니까? 이런 데 경치 좋죠? 경치 좋은데 이런 낡은 건물이라도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땅은 활용 가치가 높아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당시부터 건물이 없는 땅은 앞으로 건물을 못 지어요. 근데 여기는 증개축, 재축이 돼요. 재축. 증축이 가능하고요. 개축도 되고 재축도 돼요. 증축은 약간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원래 규모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규모의 범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증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신축이라 그래요. 신축은 안 돼요. 없던 데 새로 짓는 것도 신축이에요. 근데 개축은 헐고 같은 규모로 짓는 걸 개축이라 그래요. 헐고 같은 규모로. 없는 데 새로 짓는 건 신축이지만 있던 자리에 헐고 새로 그 정도로 짓는 거를 개축이라 그래요. 그리고 재축은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홍수가 나서 멸실이 돼서 새로 짓는 거를 재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증개축, 재축이 되는데 여기는 못 지으니까 뭐가 활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여기 이제 활용 가치가 높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나지가 건물이 없는데 이제 표현을 건물만 없는 게 아니고요. 나지가 건물만 없는 게 아니고 그 다른 표현을 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쓸 때 표현을 여기서는 좀 익혀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좀 보세요. 34쪽에 나지 건부지 나지 보세요. 괄호 1번에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그러니까 건물 기타 정착물만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 더 있단 말이에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 지상권 등 했잖아요. 지상권 등 해서 등자 뒤에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말고도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하는 거는 이제 공법, 사법 할 때 그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설정된 권리가 사법상의 권리예요. 이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고 지상권뿐만이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법상의 권리예요. 그럼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등기부를 보면 돼요. 등기부. 그런 등기부의 제한이 없어야 돼요. 뭐 압류도 없어야 되고 저당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 지상권도 없어야 되고 이런 등기부상 깨끗한 상태의 토지가 뭐다? 나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는 건물만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낮이는 건물만 넘는 게 아니고 그런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문장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장으로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모든 토지의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존재해요.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앞에서 우리 용도지역 했잖아요.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러한 제한은 당연히 공법상 제한이에요. 그런 제한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이런 말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나지. 그렇지 않은 건 이제 나지가 아닌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심화학습을 보시면은 갱지와 저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심화학습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지라고 하는 것 있죠. 이거를 일본에서는 갱지라 그래요. 갱지. 우리나라에서 나지라고 하는 걸 일본에서 갱지라고 일본에서 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지. 이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예요. 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 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 우리나라는 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를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죠.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지 건부지에서 사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 이런 표현하고요. 다음에 그 갱지와 저지 이건 뭐 좀 심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35쪽에 괄호 2번에 건부지해서 건부감가, 건부증가. 일반적으로는 건부감가가 발생하고 예외적으로 건부증가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5번의 맹지 대시부터는 좀 쉬고 할까요? 거기서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